안녕하세요, 박병입니다. 네. 이게 월요일날 일하기 싫은 날이죠, 원래. 그죠? 공부하기도 싫고. 하필이면 우리가 월요일 수업이야. 그죠? 자, 월요일을 또 잘 보내야 일주일을 잘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46페이지 중개업 등록 및 결격 사유에서 의의 및 효과 좀 보다 말았죠? 맞나요? 의의 및 효과 봤고요. 개설 등록할 수 있는 자 및 등록관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중개업 등록 및 결격 사유, 일단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을 해야 되죠. 등록. 자, 근데 등록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결격 사유도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 장에서는 중개업 등록과 결격 사유에 대해서 봅니다. 자, 47페이지 2번 개설 등록할 수 있는 자 및 등록관청. 먼저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라는 얘기죠.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그렇죠? 공인중개사. 그리고 법인도 가능하죠. 법인도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해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해서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법인 중에 자산관리공사, 그렇죠? 자산관리공사. 자산관리공사 외에 다른 특수법인은 등록까지 할 필요는 없다. 뭐 이렇게 얘기들 하죠. 자, 거기 공인중개사 및 법인 봅니다. 공인중개사 및 법인이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되고, 법인은 이제 개설 그 기준, 등록 기준 가보면 상법상 법인이어야 되고, 뭐 이런 회사여야 되고,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이번에 특수법인의 경우 자산관리공사는 등록을 신청해야 된다. 특수법인들 중에 농협이나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 것 중에 자산관리공사는 등록 신청해야 된다. 다만 특수법인에 뒤에 가면 이제 법인의 등록 기준 같은 것들이 들어가는데, 특수법인 같은 경우는 등록 기준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자, 뭐 밑에 중개만을 하려고 하는 자 해가지고 참고하시라고 거기 그 국토교통부 민원상 소개해놨으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넘어가셔서 등록관청 봅니다. 등록관청. 등록을 어디다 하느냐? 등록관청에다 해야 되겠죠? 자, 등록관청은 어떤 것들이 등록관청이냐? 두 번째 줄에 1번,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시장에 보면 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와 특별자치도 행정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 그렇죠? 그리고 특별자치도. 자, 우리가 제주도 같은 경우 특별자치도죠. 여기 가보면 서귀포시나 이런 것들이 행정시로 돼 있어요. 행정시다 그러면 시장을 따로 뽑지 않습니다. 행정시. 자, 그렇게 돼 있는 시장도 뭘 할 수 있게 등록관청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 같은 경우에 그 시장은 등록관청이 됩니까? 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누가 해? 구청장이 등록관청이에요. 그래서 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라고 한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등록관청이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구는 크게 둘로 나뉘어진다 해서 첫 번째는 자치구인데,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구는 모두 자치구다. 자치구 외에 비자치구라는 것이 있는데, 행정구는 자치구는 아니지만 시에서 행정 편의상 분구된 구이다. 수원시 장안구, 성남시 분당구 뭐 이딴 것들. 자, 이런 구도 뭐예요? 등록관청이 된다예요. 등록관청. 그 다음에 그 3번에 이제 제주도 특별자치도, 거기에 제주시나 서귀포시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그럼 제주시장, 서귀포시장은 등록관청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치구나 비자치구나 구별하지 말고, 구라는 게 있으면 구청장이 등록관청이 되는 거고, 구가 없으면 그 위에 시장이 등록관청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등록 기준 및 등록 신청 가보시면, 자, 등록 신청 준비 항상 우리가 둘로 나눠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개인이 개설 등록하는 경우와 법인이 개설 등록하는 걸로.
자, 일단 등록 신청 준비. 제일 먼저 할 일은 뭡니까?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겠죠. 동그라미 1번 자격 취득.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등록 후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됩니다. 미성년자라든가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 선고받고 복권이 되지 않았다든가 이딴 사유가 없어야 돼. 뒤에 이제 결격 사유에서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자,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된다는 게 동그라미 2번의 얘기입니다. 자, 개설 등록하려는 자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된다. 자, 만약에 결격 사유에 해당될 경우 등록이 반려되면, 자, 등록 신청을 했는데 당연히 신청서하고 이것저것 서류들을 첨부해서 제출했겠죠. 그럼 당연히 등록관청이 어떻게 합니까? 심사라는 걸 하겠죠. 하다 보니까 결격 사유가 나왔어. 그럼 어떻게? 서류 그대로 돌려보냅니다. 반려. 즉 개설 등록 안 해준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등록할 땐 말짱했어. 등록할 땐 말짱했는데 나중에 금치산 선고받았어. 나중에 결격 사유가 나중에 됐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등록했던 거 취소해야 되겠죠. 그렇죠? 거기 등록이 취소된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에서 배우시면 금치산, 한정치산 이런 말 안 배우실 거야 아마. 성년 후견, 피성년 후견, 후견인 제도로 배우시죠? 여러분들. 옛날에는 이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이렇게 불렀었어요. 근데 민법에서는 이거를 어감이 안 좋다고 그래서 한정후견, 특정 한정후견 뭐 이딴 걸로 바꿨는데 우리 중개업법,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아직도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몇 년씩이나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몇 번씩 개정하면서도 왜 안 바꾸는지 모르겠어. 그죠? 자, 어쨌든 거기 등록이 취소된다. 등록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면 등록 자체가 안 되고 반려되고요. 등록될 땐 멀쩡했는데 나중에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취소하게 되는 취소 사유가 된다는 얘기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경우 있어요. 법인이 사원이나 임원 뭐 이렇게들 있잖아요. 얘들이 등록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당연히 등록 안 해주겠죠. 그렇죠? 자, 근데 등록은 할 때는 멀쩡했어. 법인도 거기 사원들이나 임원들이. 자, 그런데 이 사람들도 사람인지라 징역형이나 뭐 이런 것들을 처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런 일을 당했어. 그러면 이때 등록 취소되느냐 이 얘기죠. 법인의 경우에는 등록을 바로 취소 안 하고 2개월의 시간을 줍니다. 해소를 하면 등록 취소 안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 이제 잘라버리는 거지. 그쵸? 자, 2개월. 그래서 두 줄 내려가면 2개월 나오고요. 3번에 가보시면, 자, 어쨌든 등록 기준을 갖춰야 된다. 이제 뒤에서 보게 될 등록 기준을 갖춰야 된다. 등록 기준에 미달되면 당연히 또 어떻게 돼요? 돌려보내야 되겠죠? 등록 기준에 미달. 자, 우리가 앞에서 결격 사유도 어땠어요?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돌려보낸다. 등록 기준에 미달되면 돌려보낸다. 그렇죠? 자, 처음에 멀쩡했는데 나중에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어떻게? 잘라버린다. 이랬죠. 취소, 등록 취소한다고 그랬죠? 등록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기준을 충족을 했는데 나중에 그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단 말이지. 이럴 때 마찬가지로 등록 취소한다. 등록 취소될 수 있다.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되면 이건 분명히 등록할 때는 멀쩡했다는 얘기예요. 기준을 충족했다는 얘기고 그렇게 해서 등록이 됐는데 중개업을 하다가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됐을 때 거기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등록 뒤에 가서 이제 우리가 행정처분이라고 해서 배울 텐데요. 자격 취소, 자격정지, 등록 취소, 업무정지 이렇게 4가지 정도 행정처분이라고 배웁니다. 자, 그럴 때요. 등록 취소는 필수적으로 취소해야 되는 경우 절대적 취소라고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취소할 수도 있다. 취소 가능성, 등록 취소 가능성, 의무적 등록 취소라고 얘기하는데 이 둘로 나눠져요. 자격 취소의 경우에는 의무적인 게 없어요. 걸리면 그 자격 취소에 걸리면 그 사유에 걸리면 무조건 취소해야 돼. 예를 들어 부정하게 자격을 취득했어, 걸렸어. 그럼 바로 취소입니다.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취소해요. 근데 등록 취소에는 가보면 절대적인 것과 의무적인 걸로 나눠져요. 그럴 때 의무적 등록 취소의 사유에 들어가는 것들은 또 업무 정지 처분 사유에도 들어갑니다. 일단